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올해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구형에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죠. 박수영 의원 150만 원 구형에 90만 원 선고, 조수진 의원, 원희룡 전 지사도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덕분에 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정의가 무너졌다며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악의적 선동입니다. 그런다고 내란 잔당 꼬리표가 떼질 거라 믿는 걸까요? 그건 그렇고 정의의 투사인 양 항명 중인 검찰, 친윤 앞에서 납작 엎드렸던 이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댈지 궁금합니다. 11월 1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정치하는 언니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요거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본에. 아무거나 하셔도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네네. 우리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던데. 맞아요. 사회를 봤었는데 그저께하고 어저께 이틀 동안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전체 워크숍을 했었어요.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면 이제 원내에는 국회의원님들이 지역위원장이 되는 거고 원외는 저같이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있거든요. 총 253개의 지역구니까 그 253명의 지역위원장님들 오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바쁘신 분들 빼고 한 220분 정도 오셨어요. 1박 2일로 했었는데 분위기 아주 훈훈했습니다. 훈훈했나요? 네네. 거기 돌고 있는 그 영상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비서실장님. 강훈식 실장님. 훈식이 형. 훈식이 형. 네네. 그분 나오는 영상이 있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통령 비서실을 이끌며 이 목소리가 바로 이지은 지역위원장님. 따뜻한 리더십으로 훈식이 형. 과교 역할을 하고 계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치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이시죠. 오랜 경험과 통찰로 정치와 국민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어주는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신 우상호 대통령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좋아하십니다. 우상호 정수석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멘트. 저걸 요청하신 멘트.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제가 장난치느라고 저렇게 얘기한 건데. 센스 있으시네. 네, 저때 이제 우상호 수석님께서 그러니까 좀 친하고 또 워낙 장난 잘 받아주시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 멘트를 하니까 너 이렇게 거의 잇몸 만개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만족하셨지. 딱 돌아보면서 멘트 좋았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친다고 특별히 요청하신 멘트입니다. 이렇게 분위기 아주 좋았네요. 훈훈했었고요. 또 강훈식 비서실장님께서 대통령님 축사를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낭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분위기가 한층 더 업이 되었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훈식이 오빠가 표정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잠시 저기 지금 일을 안 하고 떠나와 있잖아요. 대통령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지금 잠시. 그래서 약간 표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강훈식 비서실장은 약간 피곤하면 그게 얼굴에 막 보여요. 되게 티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저 옛날부터 아는 오빠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부터 아는 오빠인데 항상 피곤하면 바로 얼굴 티나는 스타일. 아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오빠라고 하나요? 그래도 한 9살 정도 차이 나니까. 오빠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좋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이제 기분 좋은 소식들 보고 왔고 이제부터 할 게 진짜로 많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 첫 번째 어제 나왔던 보도였고 어제 법정에서의 발언이었는데 건진법사 전성배에 관련한 증언 브로커 김모 씨가 이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전성배가 윤석열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전성배에게 주요 청탁들이 줄을 이었던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브로커 김 씨가 또 새롭게 등장을 했고 이 사람이 건진에게 윤 당선 전후로 해서 국세청장 임명, 인수위 파견, 경찰 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인사, 공천 청탁
뭐 이것뿐이겠냐 싶긴 한데요. 지금 밝혀진 것만 요만큼입니다. 요렇게 했는데 지금 이걸 일단 보면 새로운 브로커가 나왔고 또 새로운 청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그 이루어지게 한 대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갔으면 거기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기까지가 또 밝혀져야 됩니다. 새로운 그렇군요. 것이 다시 또 시작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될 것 저는 같습니다. 눈여겨본 게 아예 이제 굉장히 최측근인 거잖아요. 브로커 김모 씨도 전성배의 최측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전성배가 윤석열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을 조종했다라고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부부가 그 무속이나 이런 걸 심취했기 때문에 건진이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라 그러지? 사람 얼굴도 잘 보고 뭐 그런 잘 본대요. 그러니까 약간 신기가 좀 있는 분이라는 게 제 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나만 믿으면 너는 잘 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가스라이팅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부부가 정신적으로 많이 의존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 관련해서도 많이 위로를 해줬다. 정신적으로 많이 위로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전성배한테 치료를 받았다는 거 이게 이 얘기인데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실제로 저는 이 정신적인 질환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우울증 이런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네. 정식 의료기관에 가서 제대로 된 약물 치료와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뭔데 전성배한테 치료를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분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도 치료를 받기 전부터 이제 이 두 부부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치료가 더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아니었으니까 대통령 부부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일반인에게 의사도 아니에요. 의사 면허증도 네, 네. 없는 사람에게 대한 치료 받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상했고 전성배 보니까 윤석열한테 대통령 출마 권유했던 사람도 전성배. 네. 또 결혼도 이제 김건희와 엮어줬고 네. 대구고검 좌천됐을 때 검찰총장 임명됐을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탁됐을 때 다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알려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윤건희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갑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느낌. 정신적으로 많이 의존을 했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이 안철수가 영입하려고 할 때도 가지 마라. 민주당에서 영입하려고 할 때도 가지 마라. 너는 조금 더, 그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너 기다리다 보면 너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 뭐가 있을 때, 정신적으로 뭐 안 좋을 때도 뭐 연락을 했다 그러고, 외국에 나갈 때 어디 이번엔 누구를 조심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결혼 같은 것도 지금 뭐 한 그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결혼도 못 하고 있던 사람을 어쨌든 엮어줘서 결혼도 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여기에는 이거 이제 건진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관계가 건진이 오히려 갑이었던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방금 이제 순방 때 발리 순방 때 네. 이번에는 누구를 조심해야 하냐라고 물었다는 것도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보통 김건희랑 전성배가 통화를 하면 한두 시간을 넘겼대요. 근데 국가 재난 대응 방안도 전성배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아니 국가에 그런 재난 안전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고 대한민국이 그런 전문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컨트롤 타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재난을 대응해야지. 아니, 건진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치료도 건진에게, 대응도 건진에게, 결혼도 건진에게, 뭐 신점도 건진에게, 다 건진에게, 남자 소개도 건진에게.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 사람이 뭐 만물 신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가장 어떻게 보면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인생의 그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옷을 벗고 뭐 다른 직업을 갈아탄다던가,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를 나간다던가 이런 중요한 인생의 그런 길목에서 건진이 무언가 조언을 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의존을 하는 약간 병이 된 거죠. 의존병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모든 걸 일일이 물어보고 전화하고 확인받고 그래야 안심이 되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워낙 또 무속 좋아하니까 그 무속에도 이렇게 이 사람이 또 조예가 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맞요. 예, 민간인이 그쵸. 왜 이런 국정 운영에 관여를 합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그리고 예. 되게 웃긴 게 김건희가 전성배랑 이제 뭐 국가 재난 대응을 논의를 했다는데 전성배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김건희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둘 다 어쨌든 민간인이잖아요. 쥐들이 뭔데? 네, 지들이 뭔데 이런 걸 했다는 것도 되게 웃긴데 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마포대교 위에서 김건희가 차량 싹 통제해놓고 경찰관 앞에다 두고 자살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막 홍보하고 있었잖아요. 예. 저는 그걸 보면 그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네. 그 당시에 이제 용강지구대 경찰관이었었는데 용강지구대는 뭐 마포대로를 관할하기 때문에 마포대로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 다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들 수백 명씩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앞에다 놓고 이거는 구조물이 너무 낮게 설치됐으니까 높여야 되고 이래야지 뭐 대응이 가능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 사진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뒤에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 좀 두고 진짜 지나가는 사람도 막아줘. 저 뒤에 자전거 예. 타시는 분 막는 모습. 그리고 저 뒤에 차량 다 막았었거든요. 맞아요. 저 때 퇴근 그렇군요. 시간이었었는데 맞아요. 교통 통제 퇴근 다 시간. 했었고 정말 썩은 표정이잖아요. 저 경찰관은 진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썩은 표정. 네, 나는 저것도 저게 말로는 이제 지시하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김건희는 약간 뭐라고 하지? 죽은 영혼을 좀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마포대교가 자살률이 많으니까 또 저기 가서도 아마 그런 본인만의 의식이 있었을 것 같고 이태원 그때 그 이태원도 그렇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서울시청 앞에 요 앞에 그 무고하게 어떤 차량 돌진해서 돌아가신 분들 있었잖아요. 네. 한 10분 가까이. 거기도 느닷없이 찾아가가지고 소주병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듯한 행위들. 그런 일들을 많이 자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의식도 물론 되게 꼴배기 싫죠. 마치 지가 뭐냐 되느냐. 근데 그렇죠. 저것도 약간 그런 무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와도 사실은 예전 같으면 놀랄 텐데 네. 그럴듯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왕이 되려고 했었다. 그리고 무속과 관련이 있다. 이걸로 그다음 돈이 되면 다 안다. 이런 거. 예. 그러니까요. 다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미친 사람입니다. 이 브로커 김 씨가 또 전성배 씨랑 윤석열 부부랑 사이가 틀어졌던 계기가 있는데 그 큰절 때문이었다고 증언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 스님께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법당에 들어가서 큰 스님이 이 절의 주인이니까 이제 절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전에는 건진이한테 절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더니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갔더니 절을 안 하더라. 왜 안 하냐 이랬더니 내가 법당에서는 절을 하는데 여기는 법당이 아니니까 절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헤어졌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절을 했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약간의 금이 갔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건진이 이건 이제 건진이 한 얘기니까요. 예. 건진이 이후에 내가 지금은 뭐 대통령하고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하고는 그런 사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선을 그으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통일교에서 청탁 받으면서 계속해서 물건도 전달하고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본인이 내가 그 이후에 내가 좀 손절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이렇게 보이려고 스토리를 만들었네요. 만들려고 브로커 김 씨에게 얘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아니 사람한테 큰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네.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가 기도비 명목으로 뇌물 받고 이랬대잖아요. 건진이.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나 뭐 이때는 제가 대통령만 되면은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 뒤 좀 잘 봐주세요.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아크로비스타 갔더니 왜 절 안 해?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법당에서 한다 그랬지 여기서 했습니까? 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전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마 건진 입장에서는 요놈 보게 내가 대통령 시켜주려고 각고의 노력도 하고 오만 신 다 불러들여가지고 기도해줬더니만 이제 와서 이러고 있네 하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거는 김건희 씨 워딩입니다. 제 워딩이 아니라 이 부분은 먹고 땡 부분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김건희 씨가 옛날에 먹고 땡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괘씸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큰절 안에서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는 이 추천한 인물이 성사되지 않았다. 뭐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이거 이제 관계 틀어졌다고 하면서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강조하고 하려고. 싶은. 나는 그 전에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나는 청탁하고 이런 거 안 했다. 나 손절했다.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미 당선된 이후에서부터 대통령실에 그런 메시지가 왔었어요. 기업에다가 건진이란 사람이 조심해라. 오면은 조심해라.
로비하면 조심해라라고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예, 그것도 되게 웃겼었던 게 그 당시에 건진이 대통령 팔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권에 개입한다는 설이 파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 때도 이런 소문이 많은데 수사할 거냐 이랬더니 뭐 그 제보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데 제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울청장도 아니 풍문만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수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경찰에서는 수사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수사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건진을 불러다가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건진은 못 건드리니까. 너무 웃긴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죠. 말이 안 되죠. 건진을 불러다가 조심시켜야 되는 게 맞죠. 네.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네. 약점이 굉장히 많이 잡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특검이 아무튼 조사를 하고 있네요. 네. 그 전성배 주장 중에서 이제 김건희에게 약간 정신적인 병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게 있는데 요즘에요. 구속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지금 보석 신청해서 오늘 심사 받았잖아요. 네. 김건희가 마스크를 쓴 채 오늘 교도관 부축을 받으면서 출석을 했는데 교도소에서 약간 혼자 중얼거린다. 밤중에 막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그다음에 막 어지럼증 호소하고 뭐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어지럼증은 명백한 제가 같은 증상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거 저혈압 증상이에요. 네, 저혈압.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좀 심각한 저혈압이고 제가 더 낫습니다. 김건희보다 혈압이. 그러면은 그냥 어지러질해요, 괜히.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운동해가지고 약간 심박수 올리고 그 음식들 잘 영양 고르게 챙겨 먹으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맨날 뭐 안 먹고 목에 안 넘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잘 챙겨 먹기를 제가 바라고 감옥 안에서도 운동 필요하니까 운동 시간이 있으니까 운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억이 온전치가 않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의도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석 청구를 하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는 김건희가 뭐 기억 온전하고 제정신이었던 거 아니잖아요. 제정신인 사람이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주가 조작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뇌물 턱턱 받아 먹습니까? 원래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모르죠. 이제 김건희 씨가 요새 기도 많이 한다잖아요. 어디 메시지 보면은 우리 국민들께 기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 중얼거리는 게. 중얼거리는 게. 왜냐하면 수많은 신 모시고 있잖아요. 네. 수많은 신들. 그게 다 챙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그러면 밤에 기도 이 신도 기도해야 돼. 저 신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모르죠. 그 기도하다 보니까 신내림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거일 수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에 크게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그냥 계속 감옥에 계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김건희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기억 상실 증세가 있고 그다음에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를 김건희 측에서 하면서 그래서 이제 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녁에 뭐 먹었는지 기억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기억이 온전치가 않아요. 저도. 저는 단어도 생각 안 나요. 저도요. 네. 생방송하면서도 저 이름이 요즘에 잘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이름이. 진짜 생각 안 나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넘어가면서 다들 비슷한 증상이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보석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심신이 불안정하면 병원 가는 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병원 가면 되는데 보석은 안 되는 게 유경옥 행정관이랑 그 행정관 2명이 지난번에 증인 신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에 증인 출석도 불출석하고 연락도 안 받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건진도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그 사이에 회유 협박이 있거나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건진 같은 경우에도 가방을 지금 가방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 부인하다가 이번에 얘기를 한 거는 김건희가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그대로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거 얘기해도 되겠다 한 건데 만약에 보석으로 풀려나면 건진도 저는 입을 닫을 거라고 봐요. 건진에 대한 회유 협박, 뭐 증인 매수 이런 거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석은 절대 안 된다. 뭐 아프다면 병원 진료 받는 거는 뭐 당연히 필요하지만 보석은 절대 안 된다. 네. 아니 저는 그것도 좀 걱정돼요. 지금 이제 심신이 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신이 온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보석이 돼서 풀려났을 때 혹시라도 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할까봐 구치소가 오히려 안전하다. 그렇죠. 신변상으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식사 제공해주기 때문에 구치소가 그런 면에서도 답답하긴 하지만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는 더 안전합니다. 아니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죄 짓기 싫으니까 아니 감옥 가기 싫으니까 다 죄 안 짓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 그렇게 죄 지으랍니까? 특검이 오늘 보석 심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도 되고 휴대폰 사용 금지하셔도 된다. 다 받아들이겠다. 보석만 허가해달라. 그러면서 지금 부부 동시에 구속해서 특검 3개 돌리고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냐. 조사 다 끝났으니까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제 풀어줘라. 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말보다 뭐 앞에 말은 다 그렇다 치고 가혹하지 않냐는 말에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 3년 동안 본인들이 집권한 3년 동안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했습니까? 심지어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그 희생자의 부모한테도 가혹하게 했어요. 이 악마 같은 윤석열 부부는. 그랬던 자들이 무슨 자기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붙잡아 갔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붙잡아 간 겁니다. 예. 그게 왜 가혹해요? 그럼 부부가 동시에 쌍으로 죄를 지으래요? 누가? 왜 그걸 가혹하다고 말하는지 제가 그게 좀 많이 화가 났고요. 그리고 전자발찌든 뭐든 뭐 전화기든 뭐든 내가 뭐 안 쓰겠다. 전화기도 금지하고 전자발찌도 하겠다. 풀어만 달라라고 하는데 그냥 그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거 필요 없고요. 그럼 전화기도 안 쓴다 하면은 남의 전화기 쓰면 되지. 김건희 특징이 뭐예요? 남의 전화기 갖다 쓰는 게 특징인데 남편 전화 갖다가 본인이 문자 보내고 하는 게 특징인데 뭐 유경옥 전화를 쓸지 누구 전화 쓸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알 길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김건희 씨 엄마 최은순 전례를 보면 보석을 해줬다가 주거지 이탈하고 그걸 검찰이 위치 추적 신청했더니까 법적 근거 없다고 이거 사찰이다 뭐다 난리 부렸던 게 바로 김건희 씨 엄마 최은순이 한 짓입니다. 그 엄마의 그 딸 아닐까요? 예, 그렇겠네. 그리고 원래 이제 부부 동시 구속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봐야 될 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하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네. 이유가 되지 않는다. 네. JTBC 단독 보도가 굉장히 또 충격적인 게 나왔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갓 놀이개 조선 왕실 여성의 의복 장식 이게 이제 전승공예품인데요. 63점을 빌려갔대요. 네. 어디다 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승 공예품이라는 게 전통 기술 분야 전승자가 옛날의 기술과 옛날의 그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낸 물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 공예품을 얘기를 하는데 무형문화재진흥법에 따르면 전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어디에 뭐 대여할 때 당연히 그 절차를 잘 지켜야 되고 훼손 망실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변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유산청장 지금 국가유산청장 네, 국가유산청이죠. 네, 청장이 현지 점검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절차를 잘 지켰는지 어디 전시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한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전시를 어디에 했는지 아니면 뭐 훼손 망실한 건 없는지 그리고 기간 같은 거 잘 지켰는지 보니까 2023년에 대여를 해갔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도 그게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잖아요. 아직 그럼 회수를 못한 겁니까? 저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아이고야, 이거 진짜. 네. 아니 이게 말이 빌린 거지 이거 그냥 가져간 거죠. 저거 가져간 겁니다. 아니 이게 일부 그러니까 반납은 됐는데 반납이 언제 됐냐 하면 이게 보면 2023년 3월 30일에 빌린 거 2023년 6월 2024년 3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빌려갔다 하면 우리가 특정 기간 안에 딱 쓰고 돌려주는 게 그렇죠. 대여인 건데 내내 갖고 있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탄핵되고 나서 갖다 줬어요. 탄핵되고 나서요? 탄핵되고 나서 보십시오. 4월 29일 날 줬잖아요. 그럼 이거 2025년. 전시도 아니잖아요. 전시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다가 다 쓸 그렇죠. 만큼 쓰다가 탄핵되고 나니까 아차 싶어서 돌려준 거고 심지어 저 중에 2개는 훼손됐습니다. 하나는 망가져가지고 300만 원을 배상했어요. 김건희 씨 저쪽 윤석열 김건희 측에서 하나는 보니까 찻잔이 있더라고요. 찻잔. 예. 그 찻잔은 아예 그냥 완전 망가져가지고 그건 도저히 고칠 수도 없는 상태라서 300만 원 정도를 배상했다고 합니다. 이 찻잔 갖고 뭐 했길래 그냥 둘이 소맥 마셨어. 뭐 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대여냐고요. 이게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약 같은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여하고 반납했던 기록이 있으면 되는데 0건입니다. 0건. 유독 윤석열 때만 이렇게 63점이 빌려간 거예요.
저는 말은 대여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인이 가져간 거다. 도둑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걸 대여하는 이유가 전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시를 그러니까 대여를 해주는 건데 그냥 가지고 갔다가 저 때는 4월 29일 저 때는 이미 이제 그 다음 정부로 넘어갈 때를 대비해서 대통령실에서 다 증거인멸하고 할 때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버리고 하다 보니까 저런 게 나오니까 그때 일괄반환한 것으로 보이네요.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거군요. 아,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대통령실을 궁으로 꾸민 것도 아니고 어디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네.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기록이 안 남았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요. 정확한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썼고 뭐 언제 돌려주기로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고 파면되고 나니까 그냥 홀랑 돌려준 게 그렇죠. 수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왕실 관련 물품에 욕심이 있었을까? 이걸 어디다 썼을까? 진짜 궁금하네. 예, 이건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 KBS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 21g 대표 배우자 있잖아요. 김건희와 굉장히 네. 가깝게 지냈었고 샤넬백 바꿀 때도 같이 갔었고요. 이 협찬을 한 재킷 중에 디올 노란색 자켓이 있대요. 요게 이제 이 21g 대표의 배우자가 준 것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재킷 한 벌은 제값을 주고 대리 구매를 했다. 나머지는 자기가 직접 샀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대리 구매를 되게 좋아하는 이게 이제 대리 구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구매한 사람은 21g 배우자고 또 뭐죠 시계도 로봇계 업체, 그렇죠. 로봇계 그때도 업체, 있었고 또 그림 대리 그림도 구매한 있었어요. 사람은 검사. 김상민.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구매를 한 사람 다 다른 사람인데 쓴 사람은 다 김건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받은 거 아니야 했더니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뒤로 돈 준 거야. 대리 구매한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자기 비서도 있고 행정관도 있는데 왜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대리 구매를 시키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그 혹시 혐의를 좀 그 없애기 위한 그렇죠. 걸까요? 부인하는 거죠 지금. 아, 부인하는 건가요? 내가 그냥 돈 주고 산 거다. 다만 직접 산 게 아니라 대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산 거다. 아. 내가 뇌물 받은 거 아니다. 난 아하. 그만큼 돈을 지불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걸로 계속 이제 대리 구매를. 네. 명백한 거짓말이고 그냥 김건희는 숨만 쉬는 것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대리구매도 그냥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게 바쉐린 콘스탄틴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 시계가 5,500만 원 바쉐론인가요? 한 번도 못 너무 봐가지고 어려워요, 저도. 그런 거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 로제 비비엔 뭐 이것도 이번에 새로 로저 비비에 로저 비비에 네. 처음 들었어요. 아, 어려워. 우리가 명품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도 5,500만 원 상당인데 김건희가 500만 원인가밖에 안 줬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서 씨가 그 로봇계 구매 서 씨가. 근데 이 재킷도 본인이 말은 대리 구매라고 하는데 우리 이 생각 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중학생 때나 뭐 어릴 때 학생 때 뭐 일진 같은 애들이 야 저기 내가 100원 줄 테니까 햄버거 사오고 콜라 사오고 감자튀김 사고 해. 500원 남겨와. 그런 거 똑같은 거지 지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셔틀 시킨 거잖아요. 빵 셔틀 같은 거.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대리를 좋아하긴 하죠. 왜냐하면 논문 대리로 썼기 때문에 이거 저 자켓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른바 제니 자켓이라고 불리는데요. 제니 자켓이요? 제니가 입은 자켓이라고 해서 저 자켓 입고 많이 나오고 막 어린이들이랑 아하. 노래 부르고 했던 장면인데요. 기억나요, 저 나죠. 자켓. 예, 근데 저는 비단 저 자켓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김건희 씨가 이제 디올을 굉장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저런 디올이든 디올 신발이든 디올 액세서리든 뭐 각종 액세서리를 보이게 합니다. 보이게. 그 이유를 이제는 명확하게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나한테 올 때 이거 사와 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아하,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판단합니다. 네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